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이 동정민입니다. 오늘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원래 국정감사는 야당의 무대로 불립니다. 정부를 매섭게 몰아붙이는 자리니까요. 하지만 과박을 훌쩍 넘긴 이 174석 여당 앞에선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좌석을 보면 보통 여야가 마주보고 앉는데 위원장을 포함해 여당 11명, 야당 7명, 야당석까지 여당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정감사 증인도 여당이 거부하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맹탕 국감의 우려 속에 첫날부터 고성과 정회는 반복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이 국회 첫날에 이 증인을 채택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법사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7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여야는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곳곳에서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연장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이 무산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면서 본격적인 감사가 1시간 반이나 지연됐습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한다 그러지만 도대체 우리가 누구한테 묻고 무엇을 감사한다는 말입니까? 국민들이 진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까지도 우리 법사위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로 계속 이렇게 일관해야 되겠습니까?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장관과 아들 등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이 모두 거부해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국회 외통위는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친형 증인 채택 문제로 한때 파행이 됐다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유족을 만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자, 이 증인과 장관의 태도도 논란이 됐다면서요? 네, 국회 보건복지위 증인으로 채택된 추미애 장관 아들의 주치의가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한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동행명령서 발부를 요청하며 이마저도 응하지 않으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관 답변 태도를 두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이 의심된다는 야당의 질의에 농림부 장관이 지자체 소관이라며 대답을 회피한 건데요. 야당은 영혼 없는 태도라며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가장 뜨거웠던 국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이 북한에서 피격을 당할 동안 대체 군은 뭐 하고 있었느냐는 질책이 쏟아졌던 국방위로 갑니다. 이 서욱 국방장관은 실종 첫날만 해도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은 낮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북으로 넘어갈지 몰랐다는 해명인데 논란이 됐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공무원 이 씨가 실종 당일만 해도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 하고 이제 실무진들한테 다 이제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다음날 첩보로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때까지 NLL을 넘어갈 줄 몰랐다는 겁니다. 야당은 모든 선박이 들을 수 있는 국제 공용 통신망으로 실종자가 있음을 왜 알리지 않았냐고 지적했습니다. 특권이 있으니까 우리가 실종자가 있다 혹시라도 북한이 발견하면 우리 협조를 해라, 우리한테 인계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안 했었어요? 우리가 찾고 있다는 것만 알렸어도 비참하게 총살되는 건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북한이 그 실종자를 접수했을 때 살해행위 같은 이런 같은 못해요. 목숨을 구하기 가장 적절한 수단인데 이것을 안 했다고. 여당은 군의 민감한 감청 정보가 야당을 통해 공개되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야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국가 기밀을 공공연하게 공표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 각종 첩보 그리고 보안 위반 사항에 대해서 여야를 불문하고 그 사항이 식별될 때는 반드시 의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 장관은 공무원 사살 행위는 포괄적으로 적대 행위라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전통문과 군 발표가 다른 것에 대해선 상부 지시로 총살했다고 판단한 우리 정황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첫날 최대 이슈는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미국행 논란이었습니다. 강 장관은 매우 송구하다고 말하면서도 이 남편은 말린다고 말려지는 사람이 아니라며 난감했습니다. 이어서 안보겸 기자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요트 구입을 위한 남편의 미국행과 관련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는 가운데 제 남편의 해외로 출국한 것에 대해서 경위를 떠나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 장관의 사과에도 야당은 남편의 미국 여행을 만류하지 않은 점을 따져 물었습니다. 오래전에 계획됐으면 이미 오래전에 이 상황이 이러니까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만류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만류를 했는데 실패한 건가요? 예, 제가 개인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제가 말린다고 말려줄 사람이 아니고요. 여당은 강 장관 엄호에 나섰습니다. 장관께서 아까 유감 표명하셨지만 유감과 사과 그 부분과는 별개로 사태는 너무 과한 거기 때문에 좀 당당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강 장관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에서 소외됐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차관이라도 대신 참석하는 게 상례 아니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청와대에서 외교부를 패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실장하고는 수시로 통화를 하고 있고요. 남편 외유 논란에 외교관들의 성추행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강 장관 거취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출석했습니다. K방역의 영웅이지만 최근 독감 백신 유통사고 탓에 혹독한 국감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이어지는 질타에 정 청장은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 뒤 첫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했습니다. 정 청장은 코로나19 방역 일선을 책임지며 국민적인 신뢰를 얻었지만 이번엔 독감 백신 문제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 관련한 문제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다만 정 청장은 상온에 노출된 백신의 안전성엔 문제가 없다며 오는 12일부터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독감 백신 이상 반응 사례가 보고된 데 대해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다 경증에서 회복은 된 걸로 확인하고 있어서 현재 이상 반응이 크게 보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아직 국민적인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며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상온 노출 의심 사례는 없다라고 했다가 또 그 접종 사례가 3,000건이 넘게 또 나왔어요. 이런 어떤 보고를 보면서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걸 보면서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지 국민들의 의혹이 생긴 겁니다. 전수검사한 것도 아니고 그걸 누가 맡겠습니까? 저는 우리 질본에 있는 질본청장님, 보건복지부 장관님부터 맡는 것이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 청장은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국가 예방접종 계약 조달 방식과 냉장 유통 체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전반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